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움경영 아카데미에서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원가관리회계 강의를 맡은 공영목 세무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다는 것은요, 1차 시험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 1차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1차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야지만 여러분이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공부의 모든 포커스는 1차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사 원가관리 회계 객관식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세무사 1차 시험 원가관리회계의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원가관리회계는 누가 뭐래도 계산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죠. 자, 출제되는 모든 문항은 15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이론형이 평균적으로 2문항 정도 나오고요. 계산형이 13문제가 나와요. 물론 이론형 문제의 그 출제 문항 수는 2문제를 평균적으로 해서 1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3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2문항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원가관리회계 과목은 누가 뭐래도 계산형 문제를 준비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 모든 주제에서 우리 고르게 출제됩니다. 특히 원가회계 파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종합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그리고 표준원가 계산이겠지만 전반적으로 결합원가라든지 ABC,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출제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공부해야 되고요. 전형적인 원가 계산 방법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관리회계 파트는 일부 주제를 제외하고 고르게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제라는 것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자본 예산과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 이 부분이 약간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좀 2차 시험도 마찬가지고 1차 시험에서 특히 좀 출제가 안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관리회계 파트에서 여러분이 조금 스킵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본 예산과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이죠. 이 두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관리회계 파트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르게 출제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CVP 분석과 관련원가 파트이죠. CVP 분석 우리가 한 시험에서 15문제 중에 한 번 나오면 두 문제 정도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그리고 관련원가도 한 문제 내지는 2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 CVP 분석과 관련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가관리회계 과목의 특성을 보면요. 일단 우리 원가관리회계는 원가회계 파트랑 관리회계 파트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특히 원가회계 파트는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챕터까지가 하나의 일관된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회계는 그런 일관된 연관성은 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회계 파트를 좀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원가회계에서 우리가 원가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관리회계 파트에 넘어가서 그 자료들을 응용해서 우리가 관리회계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정형화된 틀을 학습하는 것이 바로 원가관리회계예요. 그래서 정형화된 수식 정확한 계산 방법에다가 우리가 주어진 자료들을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식으로 항상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우리가 자신만의 정형화된 틀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속해서 반복 연습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투입 대비 산출이 가장 명확한 과목이 원가관리회계예요. 자, 우리가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게 원가관리회계입니다.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그나마 가장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게 원가관리회계예요. 그래서 원가관리회계에는 특별하게 고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시는 분과 가장 못하시는 분도 그 실력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대신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점수가 상승폭이 커집니다. 그렇게 투입 대비 산출이 우리가 확실한 명확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열심히 연습하시면 우리가 전략 과목으로 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원가관리회계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세무사 1차 어떤 식으로 준비할 것인지, 자, 여러분의 준비 전략이 바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강의 방향이고 강의 목표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우리는 15문제 중에 10문제에서 12문제를 맞추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드릴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10문제에서 12문제라고 한다면 15문제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죠. 매우 고득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계학
그 과목 중에서 회계학 과목이 좀 꽈락이 나기가 쉬운 과목이죠. 특히 이제 재무회계를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꽈락이 나기 쉬운 과목인데 그 중에서 원가관리회계에서 10문제에서 12문제를 맞히게 되면 일단 꽈락은 당연히 면할 수가 있고요. 또 그걸 넘어서서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전략 과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가관리회계는 좀 평균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전략 과목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기출 유형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기출 문제보다 더 좋은 예상 문제는요, 없습니다. 기출 문제가 가장 좋은 출제 예상 문제예요, 여러분. 특히 원가회계 파트는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들을 가지고 조금씩 패턴을 바꿔가면서 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회계 파트는 철저하게 기존 문제를, 기출 문제를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관리회계 파트라고 하더라도 신이론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변형돼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생소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 CPA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정리할 겁니다. 자, CPA 기출 문제에 보면 아직 세무사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경향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회계 파트의 새로운 문제들, 새로운 패턴의 문제들을 연습할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만들어 드린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반복 연습하신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10문제에서 12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1차 객관식 원가관리회계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강의할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1차 합격을 해야지만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움경영 아카데미에서 저랑 같이 1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